안녕하세요, 월마트 주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또는 월마트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 주주 여러분, 혹은 예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길을 함께 걷는 파트너 김 선생입니다. 여러분, 요즘 월마트의 행보로 인해서 아리송하신 분들 많으시죠?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으로 상장 시전 이전을 해서 내가 산 월마트가 왜 갑자기 나스닥으로 옮긴다는 거야? 아니, 마트 주식이 나스닥에 가면 테크주들처럼 변동성만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섞인 문의가 제 개인 톡방에서만 수백 건이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상장 시전 이전이라는 건 단순한 주소지 변경이 아닙니다. 이건 기업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고 그 기업을 바라보는 거대 자본의 돈의 흐름이 바뀌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월마트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떠나 나스닥이라는 전쟁터로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이 이면에 숨겨진 세력들의 의도와 향후 우리가 챙겨야 할 수익 구간은 어디인지 단 하나의 거짓 없이 오로지 팩트와 데이터 기반으로 아주 밑바닥부터 싹싹 긁어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 떠도는 정체불명의 찌라시나 뉴스들 보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 사이더스 스페이스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타점과 익절, 단타 구간 모두 말씀드렸죠. 실제로 오늘 다 맞았고요. 오늘 역시 제 영상 하나만 제대로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월마트라는 종목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유튜버나 전문가보다 더 앞서 나가는 상위 주주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월마트는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유통기업입니다. 단순히 전통 소매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이커머스 확장, 그리고 광고 및 기술 기반 서비스로 사업 구조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상장 거래소의 전환입니다. 월마트는 약 53년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다가 2025년 나스닥으로 거래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로고 바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통 소매 대기업이 기술 기반 성장 스토리와 디지털 전략을 시장에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적으로도 월마트는 막대한 매출 규모와 안정적 이익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적과 비교해봐도 2025년 기준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률이 지속 상승하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이젠 전통 유통을 벗어난 테크 중심의 기업으로 정체성을 굳혀가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월마트가 가격 경쟁력과 유통망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경기도나 국면에도 살아남는 대표적인 방어형 대형주라는 평가가 다시 나왔고, 주가 역시 큰 급등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월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 쇼핑, 물류 자동화, 광고 플랫폼, 멤버십 기반 서비스 등 마진이 더 높은 사업 영역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주문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픽업하는 구조, 그리고 물류 효율화 전략은 아마존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월마트가 여전히 강점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뉴스가 긍정적인 것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일부 제품과 관련해 리콜 및 규제 관련 이슈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월마트의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형 유통기업 특성상 이런 이슈들이 반복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반응을 정리해보자면 월마트는 폭발적으로 오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실적 안전성, 규모의 경제, 그리고 사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평가받으면서 천천히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 흐름들이 겹치면서 최근 주가는 급등 급락보다는 실적과 뉴스에 반응하는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뉴스 흐름들이 차트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음 파트에서 차트 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주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챙겨보기 정말 힘드시죠? 외신 번역하랴, 공시 내용 해석하랴. 하지만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짓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힘드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숫자 9 하나만 남겨주세요. 김 선생이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이런 외신 속보와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술적 분석 노하우를 실시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월마트처럼 우량한 종목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대응 전략 9번 문자 하나로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왼쪽 아래에 최저가가 표기되어 있죠. 4월 초쯤 79.81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는 우상향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즉, 이 종목은 올해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였다는 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상승 추세인 종목은 기본적으로 조정이 와도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든 스윙이든 큰 방향을 먼저 맞춰놓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위쪽에 최고가가 보입니다. 12월 중순에 117.45달러를 찍었죠.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최근 상승의 꼭대기입니다. 전 고점이라고 하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117대가 일종의 기준점이 됩니다. 앞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 결국 이 117대는 언젠가 다시 뚫어야 하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상단 밴드를 때리면 과열 신호, 너무 빠르게 내려가서 하단 밴드를 때리면 과매도 신호로 해석하는 보조지표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주가가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캔들이 볼린저 상단 밴드 쪽에 바짝 붙어 있거나 상단을 살짝 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추세가 강한 상승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쌓였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뒤에는 보통 숨고르기 조정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고가 117.45달러를 만든 뒤에 캔들이 윗꼬리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눌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추세가 꺾인 하락이냐 아니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이냐,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평선입니다. 지금 차트에 여러 색깔의 이평선이 겹쳐 있죠. 단기선들이 위에서 아래로 꺾이고 캔들이 단기선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힘이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단타 관점에서는 지금 위로 쫓아가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기선을 같이 봐야 합니다. 차트에서 60일선이나 더 긴 선들은 여전히 우상향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직 완전히 무너져서 장기선 밑으로 내려간 모습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조정이 상승 추세가 끝나서 무너지는 장면이라기는 보다는 상승 이후에 과열을 시키는 조정으로 보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이제 현재 가격 위치를 체크하겠습니다. 오른쪽 가격 표시를 보면 지금 가격이 117.87달러 부근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근처가 최근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올랐다 눌릴 때
보통 첫 번째로 지지를 기대하는 자리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볼린저 밴드의 가운데선, 즉 20일 이평선 근처, 또 하나는 직전 상승 파동에서 거래가 많이 쌓였던 가격대입니다. 지금 111달러에서 112달러대 근처는 딱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고점 만들기 전에 이 근처에서 한번 비비다 위로 튄 흔적이 있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이 자리에서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가 다음 방향을 가릅니다. 아래 거래량을 보면 큰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확 튀는 날들이 있습니다. 특히 11월 말에서 12월 초 넘어가는 구간에 거래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흔적이 보이죠. 이런 거래량 증가는 보통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고점을 만든 뒤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떨어진 그건 위험한 신호인데, 지금 고점 이후에 거래량이 지나치게 폭발하면서 무너지는 형태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즉, 공포성 매물이라기보다는 조정 성격이 더 강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RSI입니다. 이게 진짜 실전에서 많이 씁니다. RSI는 쉽게 말해서 열이 올랐는지 식었는지 보는 체온계 같은 지표입니다. 보통 70 이상이면 단기 과열, 30 이하면 단기 과매도로 보고요. 지금 RSI를 보면 고점 구간에서는 70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과열권을 터치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내려와서 중간 영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열은 식혔다라는 뜻입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눌렸는데도 RSI가 과매도까지 박지 않았다면 아직 완전히 끝난 하락이라기보다는 숨고르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지금 월마트 차트는 추세는 살아있는데 단기 힘이 빠져서 조정 중인 구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나눠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깔끔한 상승 재개입니다. 111에서 112 구간에서 캔들이 멈추고 다시 단기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115달러 전후가 단기 1차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115달러를 힘있게 넘어가면 시장은 다시 117달러 고점을 보러 갈 가능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조정 끝 추세 재가동이라는 그림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조정이 한 번 더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111달러에서 112달러가 깨지고 내려가면 다음은 110달러 전후가 심리적 지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아래로는 105달러 전후가 중기 지지로 의미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내려가느냐 보다 내려갈 때 거래량이 터지느냐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110, 105가 밀리면 그건 조정이 아니라 하락 전환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박스권 횡보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제일 지루해하는데 현실에서는 가장 자주 나오는 현상이죠. 111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115달러를 못 넘기고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111에서 115 사이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 박스 하단에서 분할로 접근하고 박스 상단에서 일부 정리하는 식의 전략이 그나마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마트는 올해 저점 79달러대에서 시작해서 고점 117달러대까지 올랐고, 지금은 그 상승 이후 과열을 시키는 조정 구간입니다. 볼린저 상단 과열이 식으면서 주가가 내려앉았고 RSI 과열에서 정상 구간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111달러, 112달러 구간이 지지로 버텨주면 다시 위로 재정비할 수 있고, 반대로 이 구간이 무너지면 110, 105 같은 다음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수는 어디에서부터 안전하게 접근할지, 익절은 어디서부터 끊어갈지 가격대별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절대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를 확률이 높은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 이 가격대, 이 시나리오대로만 대응하시면 괜히 흔들릴 이유도 없고 불안해서 손절할 필요도 없는 자리입니다. 주식은 결국 예측 싸움이 아니라 타점 싸움이고 타점은 정보와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이런 차트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구간에서 기다릴 자리, 들어갈 자리, 정리할 자리, 그리고 차트에서 보여주지 못한 저의 노하우가 쌓인 보조 지표들을 통한 차트 분석, 그거를 그때그때 바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월마트처럼 천천히 가지만 방향이 분명한 종목, 이런 종목일수록 타이밍을 잘 잡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 다음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드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9 남겨주세요. 김 선생이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오늘 차트에서 말씀드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제 대응 흐름까지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이 흐름 끝까지 같이 가져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알림과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